우리 오늘 수업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도함수 미분하는 방식과 그리고 이제 그 미분을 활용을 해서 접선의 방정식까지 구하는 방법까지 봤었죠. 먼저 오늘 진도 나가기 전에 앞서서 지난 시간 숙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기는 유제 중에서 질문해도 되거든요. 지난 시간 숙제에서는 혹시 유제 중에 잘 안 풀리는 게 있다거나 했던 것들도 같이 연습 문제도 질문해 보시고요. 질문? 먼저 차근차근 갈까요? 그냥? 지난 시간 숙제가 미분 가능성부터였죠? 70쪽? 70쪽 혹시 질문 있나요? 아니면 혹시 그 전에라도 질문 있는 거 있으면 해도 돼요. 미분 계수. 여기 파트는 좀 중요해서 다 봐야 되거든요. 62쪽에 질문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65쪽에 질문 있나요? 없나요? 66쪽. 몇 번? 66쪽 2번? 자, 18번에 2번만 보면 돼요. 자, 2번 볼게요. 자, 유제 2번을 보면은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지금 x-1분의 x제곱 f1 마이너스 fx제곱이 있대요. 자, 내가 원하는 x는요, 우리 동그라미 빼기 세모분의 f 동그라미 빼기 f 세모 이 모양이 필요한데 지금 얘는 그 모양이 뭔가 맞지가 않아. 그래서 그 모양을 맞춰주기 위해서 가운데에다가 뭔가의 모양을 뺐다 더했다 할 거예요. 그거는 바로 이 괄호 안에 숫자를 맞춰주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x제곱 f1과 fx제곱 사이에 f1을 뺐다 더했다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어쨌든 계산 자체는 0이니까 사실상 얘는 식이 바뀐 건 아니죠. 식이 바뀌지 않고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필요한 요소를 어쨌든 추가를 했어. 그러고 나면은 앞에 2개, 뒤에 2개로 쪼개라고 했어요.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앞에 거 2개는 f1로 묶여요. 그러면 얘는 f1로 묶으니까 식이 x제곱 마이너스 1로 볼 수가 있고요. 뒤에 거 2개는 마이너스로 묶어볼 거야. 마이너스로 묶으면 fx제곱 마이너스 f1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식을 분수를 2개로 만들게요. 이제부터 우리는 분수를 2개로 만들면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얘는 x-1분의 f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1이고 뒤에 건 x-1분의 fx제곱 마이너스 f1인데 자, 여기는 x-1과 x제곱 마이너스 1이 약분이 되죠? 분자가 인수분해가 되니까 약분하고 남는 게 뭐가 있어요? x 플러스 1이 남아요. 그럼 얘는 끝났어. 그럼 얘의 극한값은 x가 1로 가니까 얘는 2f1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럼 이제 관건은 뒤에 건데요. 우리가 x의 모양을 맞출 땐 이걸 해줘야 한다 했어요, 얘들아. 리미트 x가 어딘가에 가까워질 때 동그라미 빼기 세모분의 f 동그라미 빼기 f 세모가 나와야 f 프라임 세모다 라고 모양을 만들 수가 있다고 했죠, 선생님이. 근데 여기는 얘는 x제곱인데 여기는 x야.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모양이 달라. 그럼 얘를 그냥 일단 분모를 맞춰줘야 한다 했죠. 그래서 모양을 변형을 하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fx제곱 마이너스 f1이라고 먼저 모양을 맞춰줘. 근데 원래는 이 분모가 이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 분모를 다시 없애는 방법은 분자에다가 다시 곱해버리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원래 거 분모 다시 여기다 채워줘.
그러면은 식 자체에 지금 변화는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그 상태에서 지금 봤더니 자 여기는 모양이 이제 같아졌어. 그러면은 우리 얘 전체는 F'1로 간다 라고 만들 수 있겠네요. 그죠? 여기는 약분이 가능해요. 약분하고 왔더니 x 플러스 1 남으니까 x가 1로 가까이 갈 때니까 결국에 이 계산값은 2f'1이다 라고 만들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식이 전체적으로 얘는 2f1 마이너스 2f'1이다 라고 해서 문제에서 f1은 3, f'1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4다 라고 나온다는 겁니다. 모양 만들기 해야 돼요 우리는. 알겠나요? 이렇게. 그 다음에 67쪽에 질문 있나요? 없어요? 넘어갈게요. 그러면 70쪽에 질문 있을까요? 없어요? 다음 넘어가서 77쪽 미분 연산하는 거 이제 질문 없어요? 78쪽 78쪽에 질문 있어요? 없어요. 79쪽 없고요. 80쪽 81쪽. 자, 그럼 연습 문제 넘어가서 82쪽, 83쪽에 질문 있을까요? 연습 문제. 없어요? 그러면은 84쪽에 질문 있나요? 14, 15 또? 14, 15만 하고 또 11번? 11번도 할 거고요. 또? 나머지 12번, 13번은 괜찮아요? 오케이. 그러면 11번, 14번, 15번 세 문제 풀고 다음 것도 넘어가 볼게요. 자, 연습 문제 11번. 다음 함수 fx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1-2h 더하기 3은 a를 만족을 한대요. 자, 우리 어쨌든 리미트가 나왔어요. 리미트가 나왔을 때는 항상 먼저 분수꼴부터 확인해야 한다 했죠? 그럼 처음에 h에 0을 넣으면 분모는 0 나와요. 그럼 분자도 0이 나와야 한다는 소리야. 우린 여기서 결국에 f1 더하기 3이 0이라는 걸 알고 f1이 지금 마이너스 3이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 플러스 3은 사실 마이너스 3이라고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식의 모양을 바꿔줄 거야. 얘를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h분의 f1-2h 마이너스 3은 f1이니까 f1을 뺀 거라고. 이렇게 모양 바꿔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무슨 값과 같아요? 뭐와 같아요? 마이너스 2f'1 바로 보는 거 우리 연습하기로 했잖아. 그죠? 바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선생님이 h 계수만 보면 된다 했어. 1분의 마이너스 2.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알려준 거는 마이너스 2f'1이 a다 라는 것을 또 알려줬어요. 그러면 f'1은 마이너스 2분의 a다 라고 쓸 수가 있겠죠. 지금 벌써 두 가지 정보를 얻었어. f1은 마이너스 3, f'1은 마이너스 2분의 a.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곡선 y는 fx 위의 점 1, b에서래요.
1,b라고 했는데 사실상 이 b는 F1과 같은 거겠죠? 그러면 문제에서 우리 이미 구해놨네? 마이너스 3이라고. 두 번째, 이 곡선에 접하는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탄젠트 세타가 7이에요. 그건 기울기를 의미해요, 얘들아. 지금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탄젠트 세타인데 이 값이 7이라고 나왔다는 거. 사실상 이게 F'1과 같아야 되는 거잖아.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그래 안 그래? 근데 문제에서 F'1은 지금 우리가 마이너스 2분의 A라고 했어. 즉 마이너스 2분의 A가 7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14다 라고 나왔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A, B를 구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계산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항함수가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에 나와 있는 이 말들을 숨겨진 수식적 의미를 다 찾아냈느냐 못 찾아냈느냐, 그게 핵심이야. 그래서 문제에 나와 있는 식들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숨겨진 의미들을 찾아내야 돼. 먼저 0분의 0에서 함수값 F1이 마이너스 3이구나 라는 거 알아내고, 그거 이용해서 미분계수 모양 만들어서 F'1은 또 마이너스 2분의 A구나 라는 거 알아냈고, 그 다음에 이제 점을 대입하라는 소리예요. 1,b를 지난다. 그 말은 b가 F1이어야 한다 라는 거 알 수 있잖아 우리. 그래서 F1 방금 구했고, 또 접선의 기울기가 탄젠트 세타 7이래요.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7 나오게 하는 거 역시나 또 A 구하고. 이렇게 이해가나요? 이거를 막 fx가 선생님 1차식인지도 모르고 2차식인지도 모르고 몇 차식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구해요? 당연히 그걸 구하는 문제가 아니니까요. 알겠죠? 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식 계산이 아니라 모양 찾기 문제입니다. 다음 14번 볼게요. 자, F1은 1이고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h분의 f 1 더하기 2h 마이너스 f1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우리 자 이제 이거 모양 보면 바로 찾아낼 수 있어야 돼. 이거 뭐와 같은 거야? 2 f'1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에 나왔네. f'1은 몇이다? 마이너스 1이다. 함수값 알려줬고 미분계수도 알려줬어요. 이때 다항함수 fx에 대하여 gx라는 함수는 지금 3x 플러스 1의 제곱 fx일 때 g'1을 구하래요. 그러면 g를 미분을 해야 돼. 자, g 미분할 건데 우리 이거 곱미분 써야 되죠. 처음에는 앞에 거 미분이에요. 선생님 이거 방법 가르쳐줬죠? 그냥 쳤어. 일단 앞으로 하나 내려. 2 곱하기 3x 더하기 1 하고 여기서 끝내면 돼? 안 돼? 안 돼. 괄호 안에 거 미분한 거 한 번 더 곱해야 한다 했어. 괄호 안에 미분하면 3 나와요. 그리고 뒤에 거는 그대로 더하기 이번에 두 번째 거 미분할 거야.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G'X씩 구했어요. 그러면 문제에서 G'1 구하라 했으니까 자 X에 1 그대로 다 대입만 하면 되겠네. 1 대입하니까 여기는 2 곱하기 4 곱하기 3 24 F1 더하기 여기다가 1 대입하니까 16 F'1 문제에서 이미 선생님 F1 알고 있고요. F'-1 F'1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대입만 하면 계산 나오겠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다음 15번 F'X 곱하기 Fx는 지금 F'X 더하기 Fx 더하기 2x 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에요. 자, 그럼 얘들아 생각을 해보자. 우리 fx는 다항함수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는 이제 몇 차식인지부터 찾아야 해, 우리는. 그죠? 그래서 일단 먼저 fx가 뭔지 모르겠으니까 ax의 n제곱으로 시작을 했을 거야 라고 먼저 예측을 해볼 거야.
그래서 최고차 항만, 제일 앞에 거 항만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fx를 이렇게 두게 되면 동시에 f'x는 식이 어떻게 나와요? n 앞으로 내려서 곱해주고 차수 하나 내추죠. 그러니까 an x의 n-1제곱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 그러면 자 f'의 제일 앞의 숫자는 an xn-1제곱 항으로 시작을 했고요. fx의 제일 최고차항은 axn제곱으로 시작을 해요. 그럼 결국에 이거 두 개 곱한 식의 최고차항은 얘 두 개 곱한 게 최고차항이니까 우리는 a제곱 n x에 지수끼리 더하잖아. 2n-1제곱으로 시작하겠구나 라는 걸 좌변은 이렇게 시작할 거야 라는 거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최고차항을 찾아볼 건데 자 먼저 f'의 제일 최고차항은 an의 x의 n-1제곱이고요. fx의 최고차항은 ax의 n제곱이야. 그 다음에 여기 중에서 가장 최고차항은 2x 세제곱이에요. 그럼 생각을 해봐. 얘네 두 개는 어차피 차수가 얘가 더 작지? 그러니까 얘는 최고차항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얘는 이제 무시해도 돼. 그러면 얘랑 얘를 볼 건데 자 만약에 얘가 차수가 더 크다고 하면요 2n-1이랑 n이 같아야 돼요. 왜냐면 여기가 오히려 더 작을 거니까. 그죠? 근데 얘랑 얘랑 사실 차수가 더 같을 수도 있잖아. 근데 같아도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만약에 얘랑 얘랑 차수가 같다고 하면은 자 식이 최고차항이 그러면 n이 우리는 3이라고 볼 거고요.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그냥 최고차항이 axn제곱으로 나오는 경우인 거고요. 이거는 오히려 n이 아예 3보다 클 때 그러니까 얘가 더 작아서 얘가 진짜 최고차항인 거야. 우변에 두 번째 오히려 얘랑 얘랑 차수가 같은 경우 이거는 n이 3일 때죠. n이 3이라고 하면은 그냥 a-2의 x 세제곱으로 나올 거야. 그죠? 반대로 이제 n이 오히려 3보다도 더 작다고 하면은 얘가 최고차항일 거 아니야. 그럼 그때는 2x 세제곱이 최고차항으로 나올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최고차항이랑 여기 최고차항이랑 같아야 한다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식이 똑같아야 되니까 좌변 우변이 누구랑 같을지를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얘랑 1번이 같다고 해볼게요. 그럼 먼저 차수가 2n-1이랑 n이 같아야 돼. 2n-1이랑 n이 같다는 건 n이 1이 나오는 건데 이거 맞아? 나는 지금 n이 3보다 커야 되는데 안 맞잖아. 그러니까 이거 될 수가 없어. 얘라고 하면은 2n-1이 3이기만 하면 돼요. 근데 n에다가 3 넣으면 이거 3이에요? 얘 5차 나와요. 차수가 달라버리죠. 그래서 얘도 안 돼요. 그럼 얘라고 생각해보면 그냥 얘가 3이라고 나오면 되겠죠? 얘가 3이 나온다는 건 n이 몇일 때예요? 2라고 나올 때야. 이건 맞는 말이잖아. 범위가. 그래서 얘가 되는 거야. 그래서 후보를 먼저 찾아놓고 이제 그 중에 되는 후보를 생각을 해야 돼요. 조금 어렵죠?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아마 앞에서 유제를 풀 때는 보통 2차 함수 fx다. 그러니까 fx 자체를 차수를 알려주고 시작을 하니까 그냥 우리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라고 두고 식만 대입만 했으면 돼.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차수를 안 알려주다 보니까 우리가 그 차수를 정하는 과정부터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나요? 자 그러면 얘라고 나왔어. 그럼 우리는 지금 n이 2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 식은 n에다가 2 대입하면 2a제곱 x의 세제곱이고 결국에 얘랑 얘랑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a제곱이 몇이어야 되는 거야? 1로 나와야겠죠. 이거는 a가 둘 중에 하나야. 1이거나 마이너스 1. 그런데 문제에서 fx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일단 확실한 건 2차식이란 걸 알았어. 2차식이란 걸 안 상태에서 우리가 A가 만약에 지금 문제에서 뭐라 했지? F 다항식
자, a가 1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fx는 이제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라고 세울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f'x는 어떻게 돼요? 미분하니까 2x 더하기 b라고 되겠죠? 이거 한번 대입해서 되는지 다 찾아볼 거예요. 대입하면은 2x 더하기 b 곱하기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2x 플러스 b 더하기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더하기 2x 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나와야 한다 했기 때문에 얘부터 먼저 전개해보면 2x의 세제곱 더하기 bx제곱 2bx제곱 3bx제곱 그 다음에 b제곱 플러스 2cx 마지막 플러스 bc가, 자 여기 전개해보면 최고차 한계수 2x 세제곱 그 다음에 제곱 계산해보면은 x제곱 하니까 마이너스 3x제곱 얘 지워지고요. 그 다음에 1차 계산해보니까 2x, bx, 2x 더하니까 b 플러스 4x 마지막 상수 더하니까 b 더하기 c 더하기 마이너스 1 나왔어요. 최고창, 양변이 똑같은 항등식이어야겠죠? 그럼 먼저 하나씩 맞춰볼게요. 3b가 마이너스 3 나와야 돼. 그 말은 b는 마이너스 1 나와야 돼요. 자, b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얘는 2c 플러스 1이야. 2c 플러스 1이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으니까 3 나와야 돼요. 이 말은 c는 1 나와야겠죠? 그러면 c가 1 넣었을 때 마지막 상수항이 똑같냐는 거지. bc 곱하면 마이너스 1인데 여기 b에다가 마이너스 1, c에다가 1 하면 얘도 마이너스 1 똑같이 나왔네? 그럼 이 식이 맞다는 거야. 그래서 bc에다가 나머지 fx 대입하니까 fx는 x제곱 b는 마이너스 x c에다가 1 대입해서 플러스 1이다 이렇게 구해준다라는 거죠. 아마 제일 어려운 문제였을 거예요. 얘는 풀기가 어떻게 하는지 알겠나요? 차근차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보통 서술형에 많이 나와. 왜? 일단 저거 찾는 것부터 설명을 해야 되잖아 우리가. 서술형을 쓰기 굉장히 좋은 문제겠죠? 됐나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미분계수 파트 넘어가서 우리 접선의 방정식 단원 또 질문 받아볼게요. 89쪽의 질문 없어요. 91쪽의 질문 없고요. 93쪽 질문 없나요? 95쪽 없어요. 97쪽 없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이제 질문은 다 끝난 거예요? 접선의 방정식 파트는 지금 질문 없는 겁니까?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다음 진도 나가봅시다. 자, 오늘 배울 내용도 역시나 도함수를 활용하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념보다는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이 도함수들이 어떻게 활용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배울 거는 롤의 정리와 평균값 정리라는 두 가지 정리를 배울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사실 수투를 시작하면서부터 되게 정리를 몇 가지를 많이 배웠어. 극한에서는 첫 번째 그 샌드위치 정리 배웠고요. 그래서 어떤 fx랑 gx 사이에 hx라는 함수가 있으면
fx랑 gx의 극한값이 같으면 hx도 극한값 같다 하는 샌드위치 정리 한번 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함수의 연속을 배울 때 최대최소 정리 배웠어요. 닫힌 구간 내에서 연속인 함수면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라고 했던 거 하나 배웠고요. 세 번째, 또 연속에서 사이값 정리라는 것도 배웠어요.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인 함수면 만약에 FA와 FB 값이 달라. 그러면 FA에서 FB까지 오는 중간에 어떤 그 사이값을 지나는 X값이 적어도 하나씩은 다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 그거 이용해서 실근을 갖냐 안 갖냐. 그럼 실근을 갖는다는 거는 이 구간에서 봤을 때 FA는 음수, FB는 양수이면 무조건 중간에 0 한번 지나야 되니까 이거 실근 갖는 거야. 뭐 이렇게 증명했던 것들 기억나? 그래서 벌써 우리가 네 가지 정리를 배웠어. 오늘 거기에 또 2가지 정리를 추가로 배울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롤의 정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롤의 정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롤이라고 하는 어떤 수학자가 만든 정리야.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하듯이 롤이라고 하는 수학자가 만든 정리야. 자, 이 롤의 정리는 어떻게 증명이 되는 거냐면 먼저 닫힌 구간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면서 열린 구간 A, B에서는 미분이 가능한 어떤 함수가 있다고 해야 돼요. 왜 연속은 닫힌 구간이라고 해놓고 미분 가능은 열린 구간이라고 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왜냐면 봐봐요. A부터 B까지면 A의 왼쪽이 없고요. B의 오른쪽이 없죠. 그럼 이거는 미분 계수를 따질 수 있어? 없어? 없어. 왜냐면은 미분 계수는 우리가 곡선 형태일 때라 했죠. 근데 A에서는 뾰족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걸 따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A와 B의 안쪽 부분만 미분 가능하다는 건 선생님이 그래프의 모양이 전체적으로 어떤 모양이라 했어? 곡선형이라고 했죠. 쉽게 생각하면 뾰족한 점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 A부터 B, 그러니까 A와 B를 제외하고 안쪽 부분만 보겠다는 거야. 그러면 A부터 B까지 해서 미분 가능하다는 건 A부터 B까지는 적어도 그냥 계속 곡선형이라는 거예요. 그때 이 함수에 대해서 만약에 양 끝 FA와 FB의 값이 같으면 F'C가 0인 A보다 크고 B보다 작은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라는 말이 바로 롤의 정리인데, 이렇게 한글로만 써놓으면 도대체 저게 뭔 말이야? 이해 안 가요. 그죠? 이미지로 보여줄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A에서 B까지는 곡선형이야. 근데 A에서 B까지 올 때 함수값이 같대. 그럼 그래프가 아무리 곡선이어도, 물론 곡선이 A부터 B까지 오는 와중에 여러 번 이렇게 곡선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한 번은 꺾여서 이렇게 오겠죠. B까지 올 때. 그래프의 모양이 되게 다양해. 어쨌든 곡선형이기만 하면 돼. 근데 A에서 B까지 오려면 아무리 곡선이 없더라도 한 번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한 번 사이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순간적으로 0이 나오는 애가 있냐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는 건 이렇게 평평한 부분, 이게 생겼냐? 라는 건데 이게 무조건 한 번은 생겨야겠죠? 이렇게, 이런 점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해야 한다는 거야. 왜냐면은 아예 없을 수는 없어요. 얘가 와야 되니까. A에서 B까지 오는데 B랑 A랑 값이 같으면 한 번은 와야 할 거 아니야, 미분이 가능하려면. 근데 그런 게 이런 곡선이면 더 여러 번 생길 수도 있지. 왜? 여기도 한 번 생겨, 여기도 한 번 생겨, 여기도 한 번 생겨, 여기도 한 번 생겨, 여기도 한 번 생겨.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제 곡선이 많을수록 더 여러 번 생길 건데 어쨌든 최소 한 번은 존재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래서 얘를 조금 더 쉽게 생각하는 방법은, 자, 이건 이제 선생님이 그냥 만들어낸 거야. 이게 수학적으로 맞다는 건 아니야. 그냥 너네가 쉽게 생각하라고 하는 거야. 우리 롤 하잖아요. 아, 롤, 그러니까 컴퓨터 게임 롤 말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롤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롤 케이크를 떠올릴 거야, 우리는 이제부터. 롤 케이크 먹어본 적 있어, 없어? 먹어본 적 있지? 없으면 오늘 집에 갈 때 엄마한테 사달라고 해. 자, 롤케이크를 생각을 해보면요. 롤케이크 우리 꺼낼 때 생각해봐. 꺼낼 때 앞에서 딱 단면으로 볼 거야. 그러니까 위에서 보지 말고 앞에서 본다고 생각해봐. 앞에서 보면은 롤케이크가 어떻게 생겼어? 동그랗게 생겼지? 근데 이 동그란 모양이 완벽하게 다 보여? 안 보여. 왜 안 보여? 밑에 박스 있잖아. 이 박스 때문에 동그랗게는 완벽하게 다 안 보여. 그 모양을 떠올려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롤케이크 있으면 얘가 원래 이 동그라미가 원만하면 다 보여야 되는데 이 밑부분이 이렇게 박스 때문에 가려져서 안 보인 거야. 이 모양 떠올리세요. 그러면 여기가 A고 얘가 B예요. 박스가 이렇게 기울어지진 않았을 거 아니야. 평평하죠? 값이 똑같죠? 그럼 A에서 B까지 오는 중간에 평평한 부분이 한 번 더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제일 꼭대기는 한 번은 평평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이거 한 번 있잖아. 이렇게 있다고. 이거 떠올리라고. 이미지. 롤의 정리가 뭐였더라? 하면은 이 롤케이크 모양 떠올리라고요. 그럼 한 번에 생각나겠죠? 이렇게 기억 떠올리면 돼요. 왜냐면 문제에서는 다음 식이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C값을 구하세요. 이렇게만 돼요. 롤의 정리를 내가 외워야 돼, 그러면은. 근데 그냥 막 이게 주구장창 한글로만 외우면 외워져, 안 외워져? 안 외워지잖아. 그래서 이 이미지 떠올리라고. 아, 뭐야? 나 이거 F'이 0 나오는 값 구하라는 거구나 라는 걸로 생각하면 된다고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말이잖아. 수학적으로는 안 맞다고. 그냥 니네가 쉽게 기억하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이미지 형상화 시킨 거라고. 오케이? 해서 이런 C가 F'C는 0을 되게 하는 그런 C가, 근데 C가 존재할 때는 반드시 A와 B 가운데 사이에 있어야 돼요. A, B를 벗어난 값에서는 있으면 안 돼. 알겠나요? 물론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모르는 거야. 그래서 C를 구하라고 하면은 반드시 A와 B 사이에 있는 C만 골라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평균값 정리예요. 평균값 정리라고 하는 거는 롤의 정리랑 평균 변화율을 합친 거예요. 롤의 정리는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AB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거는 일단 조건은 똑같아. 근데 그 조건 안에서 롤의 정리는 FA랑 FB가 같을 때를 의미를 했으면 평균값 정리는 이제 FA와 FB가 다른 상황을 의미를 해요. FA와 FB가 다르면 기울기가 생기겠죠. A부터 B까지 가는. 그러면 그 평균 변화율 값을 구했을 때 B-A분의 FB-FA라고 하는 이 평균 변화율과 같은 F'C가 역시나 적어도 하나는 존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게 그래프로 보면 무슨 말이냐? 자, A에서 B까지 왔어. 값이 다르대. 그럼 이 안에서 미분이 가능하면 예를 들어서 뭐 곡선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있겠죠? 그래, 안 그래? 그럼 이런 곡선이 있다고 할 때 아무리 그러면 곡선이 없다고 해도 한 번은 바뀌었을 거 아니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진짜 단순화시켜서 A에서 B까지 왔을 때 그냥 이렇게 한 번만 있어. 그냥 곡선이. 이렇게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뭘 찾는 거냐? A에서 B까지의 평균 변화율, 즉 이 기울기랑 어떤 접선의 기울기가 같은 걸 찾아야 돼요. 그럼 얘랑 평행한 거, 여기 이렇게 한 번은 생겨, 안 생겨? 생기겠죠? 그러니까 못해도 한 번은 있어야 돼요. 한 번도 없을 수는 없다는 거야.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A에서 B까지 오는 중간에 이거랑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야 돼요. 그럼 얘랑 평행하게 한 번씩 만들어. 여기 한 번 생길 수 있겠네. 또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서도 또 한 번 생길 수 있겠네.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니까 여기서도 한 번 더 생길 수 있겠네.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여기서도 또 한 번 생길 수 있겠네.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보니까 여기서도 생길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접선의 기울기가 같게 되는 거는 여러 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 말은 최소 한 개는 무조건 있다. 왜냐? 곡선이 아무리 못해 이렇게 한 번은 갔을 거니까. 이해가요? 물론 그 안에서 여러 번 증가감소가 바뀌었으면 더 여러 개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평균값 정리는 이 평균 변화율과 접선의 기울기가 같은 게 최소 하나는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한 거예요. 이해가나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렇게 내요. 다음 식에서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C를 구하세요. 다음 식에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C를 구하세요. 그러면은 롤의 정리가 뭐였지? 평균값 정리가 뭐였지? 해버리면 몰라.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안 가르쳐준다고. 그냥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걸 찾으래 갑자기. 그냥 갑자기 생뚱맞게 평균값 정리 만족하는 C 찾으래. 내가 롤의 정리랑 평균값 정리를 안 외우면 풀 수 있어 없어? 없다고.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도대체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대표 유형 31번. 자,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다음 함수에 대하여 주어진 구간에서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실수 C 구하세요. 이렇게 내버린다고. 그러니까 롤의 정리가 뭔지를 외워야 해요. 롤의 정리라고 하는 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게 하는 C를 찾아라 라는 겁니다. fx는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2일 때 구간 1부터 4 내에서 C를 찾으래요. 그럼 먼저 미분해야죠. f'x는 2x 마이너스 5 얘가 0 나오게 하는 C를 찾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는 2C 마이너스 5가 0이니까 따라서 C는 몇이다? 2분의 5다. 근데 이 2분의 5 1과 4 안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얘는 답이 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fx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4를 평균값 정리를,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범위를 찾으래요. 자, 그럼 우리 이거는 전개해서 하는 게 좀 더 빠르겠죠? 아무래도 식이 미분 여러 번 곱미분 하는 것보단 전개할 수 있으니까. 먼저 x제곱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4. 그리고 한 번 더 전개하면 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6. 그럼 이걸 미분하면 f'x는 3x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4라고 나오는데 C를 대입했을 때 얘가 0 나와야 돼. 그러면 3C제곱 마이너스 8C 마이너스 4가 0 나오는 걸 찾아야 되니까 1, 3, 2 안 되는데?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전개를? x제곱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4, x제곱 마이너스 4, x 플러스 16 미분하면 3x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4니까 인수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근해 공식 써야겠다. 근해 공식 쓸게요. C는 짝수 공식 쓸게요. 3분의 4 플러스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2 16 플러스 12 28 2루트 7 인수분해 꼭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들아 꼭 C가 자연수 정수였나 보장 없어. 그냥 찾기만 하면 돼. 근데 자 답이 두 개는 나왔는데 우리는 2와 4 사이에 들어있는 걸 찾아야겠죠. 근데 여기는 루트 28이에요. 루트 28은 4보다 커. 그럼 4 마이너스 루트 28 하면 음수니까 2랑 4 사이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지? 그럼 답이 되면 안 돼.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는 빼고 3분의 4 플러스 2루트 7 이것만 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나요? 답 다 구했다고 답 두 개 나왔다고 좋다고 두 개 쓰면 안 돼. 확인해야 돼요. 범위 안에 들어갔는지. 물론 둘 다 범위 안에 있을 수도 있어. 아까 말했잖아. C가 여러 개 나올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 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확실하게 확인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구간 안에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알겠나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평균값 정리 볼게요. 대표 유형 32. 자, 다음 함수에 대하여 평균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실수를 구하래요. 그럼 역시나 우리가 평균값 정리가 뭔지를 알아야 해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마이너스 8에 구간 1부터 4까지를 구하래요. 자, 그럼 일단 우린 1부터 4까지 평균 변화율을 알아야겠죠? 평균 변화율부터 먼저 구하면 4 마이너스 1분의 F4 마이너스 F1이라고 해서 3분의 F4는 24 0 나오고요. 그 다음에 F1은 마이너스 3 나와요. 그럼 결국에 평균 변화율은 1이야. 그죠?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건 F'C가 1 나오는 값을 찾아야 한다고 이제. F'C는 식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C 더하기 6 나와요. 이게 1 나오게 하는 C를 찾아야 되니까 C는 2분의 5인데 이 2분의 5는 1과 4 사이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답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됐나요? 두 번째. 자, 2번 fx는 x세제곱 더하기 1이에요. 얘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에 대해서 평균값 정리를 찾으래. 자, 그럼 먼저 평균 변화율부터 구할 거야. 2 마이너스 1분의 f2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3분의 f2는 9, f 마이너스 1은 0. 평균 변화율은 3 나왔어요.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F'C. 이건 미분해서 대입하니까 3C의 제곱인데 그게 3으로 나오는 값을 찾아야 한대요. 그럼 여기선 C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자,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말했죠 선생님, 양 끝 빼오라고. 마이너스 1 있잖아요. 마이너스 1 이상이잖아요. 이거 아니야. 양 끝은 빼야 돼요. 그러니까 역시나 얘도 마이너스 1은 안 되고 1만 답이 된다라는 거죠. 알겠나요? 이렇게. 자, 그러면 대표 유형 33번 볼게요. fx는 x세제곱에 대하여 지금 fa 더하기 h는 fa 더하기 h f'a 플러스 세타 h와 같다고 합니다. 그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세타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우리 이거 어디서 많이 봤냐면요, 이거예요. fa 이항시키고요, 양변 h로 나눠볼 거야. 그러면 fa 먼저 이항시키면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는 f'A 플러스 세타 h 곱하기 h인데 그걸 h로 나눠버릴 수 있겠죠? 그러면 h분의 fa 더하기 h 마이너스 fa가 f'A 플러스 세타 h와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세타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거 식이 뭔지를 그냥 대입해서 찾는 거예요. 왜? 문제에서 이미 fx가 뭔지 알려줬잖아요. 그냥 그대로 대입할 거야. 얘는 h분의 a 더하기 h의 세제곱 마이너스 a 세제곱이 지금 얘는, 자, 미분할게요. f'x는 3x제곱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여기에 대입돼서 3 곱하기 a 더하기 세타 h의 제곱과 같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전개할게요. 그러면은 분자는 a 세제곱은 지워질 것이고 h분의 3a 제곱 h 더하기 3a h제곱 더하기 h 세제곱이 얘는 전개하면 3 곱하기 a제곱 더하기 2 세타 ah 더하기 세타 제곱 h제곱이라고 나왔어요. h 하나씩 약분이 돼요. 그럼 얘는 3a제곱 더하기 3ah 더하기 h제곱인데 그 식이
얘랑도 같아야 한다고. 얘 전개하면 3a제곱 더하기 6세타 AH 더하기 3세타 제곱 H제곱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차피 3a제곱 지워지고 이항시킬 수 있겠죠? 이항시켜. 이항시키면 3세타 제곱 마이너스 1 H제곱은 뭐가 돼요? 제곱 마이너스 아니다, 우리 세타에 대해서 봐야 되니까 세타를 기준으로 봐야 돼요. 왜냐면 지금 문제에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세타의 값을 구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타는 으로식을 고쳐야 돼. 그러면 세타의 2차식으로 보고 3h 제곱 세타 제곱 더하기 6ah 세타 그리고 마이너스 h제곱 마이너스 3ah가 0이다 라고 나왔어요. 우리 이거 인수분해 해줘야 돼요. 인수분해 하면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인수분해 안 돼요. 얘 그냥 하자. 세타는 근해 공식 써보면 짝수 공식 쓸게요. 3h 제곱분의 마이너스 3ah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a 제곱 h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플러스 3h 4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9 어디였냐? 나 놓쳤다. 플러스 9a h 세제곱 이렇게 나오겠네요. 지금 이게 세타에 대한 식이다라고 나왔어요. 그럼 리미트 근데 우리 여기 마이너스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세타가 마이너스면 지금 안 돼요. 왜냐? 아까 우리 어디 있냐? 범위. 세타가 a가 0보다 크고 h가 0보다 크다고 했고 세타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했잖아요. 근데 여기도 마이너스인데 여기도 마이너스 해버리면 0보다 작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세타는 0보다는 크게 만들어야 되니까 얘는 지우고 이렇게 식이 나왔어. 그럼 우리 이제 이거 극한 계산해야 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세타식 대입하니까 3h 제곱분의 루트 9a제곱 h제곱 더하기 3h 4제곱 더하기 9ah 세제곱 마이너스 3ah예요. 우리 이거 극한 계산 어떻게 해요? 유리화 시켜야죠. 루트가 있으니까. 지금 0분의 0 꼴이잖아요. 어쩔 수 없어 해야 돼.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3h 제곱 곱하기 루트 9a 제곱 h 제곱 더하기 3h 4제곱 더하기 9ah 세제곱 플러스 3ah니까 하고 여기는 얘 제곱에서 이거 제곱 빼니까 9a 제곱 h 제곱 빠지고 3h 4제곱 더하기 9ah 세제곱만 남아요. 됐나요? 그러면 먼저 h제곱 약분되죠? 여기는 h제곱 남고요. 여긴 h 남고요.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도 한 번 더 약분돼요. 여기서도 h제곱을 꺼내줄 수 있어요. 루트 밖으로 h제곱 갈 때 h가 남겠죠? 그래 안 그래? 그럼 여기 식은 9a제곱 더하기 3h제곱 더하기 9ah 남고 여기서 플러스 3ah 이렇게 있을 때 선생님 뭐 하려면 여기서 또 h 하나씩 더 약분하는 거야. h 하나 약분하고 h 약분하고 여기는 h 하나만 약분하고 이해 가요? 그러면 식 계산은 남는 것만 다 써보면 맨 앞에 3 하나 남아있고요. 괄호 안에 루트 9a제곱 더하기 3h제곱 더하기 9ah 더하기 3a 분의 여기는 3h 더하기 9a라고 남았어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니까 그냥 h 0 대입해서 다 지워. h 있는 거는 싹 다 지워지겠죠? 그럼 남는 건 3 곱하기
3a 더하기 3a 분의 분자에는 9a 남아서 결국에 계산값은 2분의 1이다 라고 남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사실 평균값 정리랑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거든요. 그냥 극한 계산하는 건데 좀 이제 식이 엄청 복잡하긴 하죠. 어떻게 보는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냥 밑에 것도 내가 할 거야. 이거 하라고 하면 죽어. 숙제 하다가 이제 짜증나서 쌤 이거 풀다가 모르겠어서 안 했어요. 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거는 평균값 정리랑은 크게 많이 상관이 없는 문제라 선생님이 그냥 지금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대신 앞에 나와있던 두 문제 있었죠? 대표 유형 31번, 32번에 관련된 문제. 그거는 할 줄 아셔야 돼요. 알겠죠? 자, 유제 33번 다시 한 번 더 볼게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여기 책에는 풀이가 되게 짧게 써져 있는데 그거는 방금 선생님이 중간 계산 과정들이 그냥 다 생략한 거야. 그치? 걔네들은 답을 아니까 그냥 생략해서 쓸 수 있잖아? 근데 사실 우리는 이걸 쓰려면 이렇게 풀어야 돼요. 33-1번 볼게요. 유제. 자, fx는 지금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에서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fx 플러스 h는 fx 더하기 h 곱하기 f 프라임 x 더하기 세타 h래. 그럼 방금 했던 것처럼 우리 또 이항시키고 정리할 거예요. 먼저. 자, 이항시키고 양변 h 나누어서 식을 h분의 fx 더하기 h 마이너스 fx는 f 프라임 x 더하기 세타 h와 같을 거야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또 식 대입할게요. h분의 x 더하기 h 대입해서 x 더하기 h 제곱 더하기 a x 더하기 h 더하기 b 마이너스 fx 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가 얘랑 같았는데요. 그럼 얘 미분하면 f 프라임 x는 식이 2x 더하기 a죠. 여기다가 x를 대입만 하면 돼요. 그래서 2 곱하기 x 더하기 세타 h 더하기 a와 같다 라고 합니다. 됐나요? 먼저 전개할게요. 얘는 그러면 전개해보면 그냥 선생님 암산할게요. x제곱 지워지고요. 2xh 더하기 h제곱 ax 지워지고요. 플러스 ah 그리고 b 지워져요. 이렇게밖에 안 남아요. 이게 얘 전개해보면 2x 더하기 2h 세타 더하기 a와 같아 한대요. 여기는 h 하나씩 약분 되겠죠? 그러면 2x 더하기 h 더하기 a가 2x 더하기 2h 세타 더하기 a랑 같대. 얘는 좀 단순하다. 어차피 2x는 같으니까 지워버릴 수 있고 a 똑같이 있으니까 지워버릴 수 있죠. 그럼 결국에 뭐야? h가 2h 세타랑 같으려면 세타는 몇인 거야? 무조건 2분의 1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얘는 그냥 세타의 값을 구하세요 해서 답 2분의 1이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거 대표 문제가 좀 많이 어려웠던 거고 어쨌든 그러니까 얘는 일일이 이렇게 미분 이용해서 대입하는 거다, 식 정리하는 거다 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숙제는 우리 항상 하던 대로 수능 챌린지 빼고 105쪽까지 15번까지 연습 문제는 다 풀어 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다음 단어 이제 도함수 활용 2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우리가 오늘은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함수는 1차 함수, 2차 함수, 그리고 수화에서 배웠던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리고 수원에서 배웠던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이렇게 있었죠. 사실 이거 그래프까지는 그려요. 근데 아직 우리가 배우지 않은 다항함수가 3차 함수 이상부터는 그래프 그려본 적이 없어. 그죠? 그래서 수투에서는 그 3차 함수 이상의 그래프, 3차, 4차, 5차, 그러니까 3차 함수 이상의 함수의 그래프들을 그리는 연습을 할 거예요. 사실 원리는 딱 하나만 알면 돼요. 그 원리 하나만 알면 몇 차 함수건 간의 그래프는 다 그릴 수가 있어. 자, 먼저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내용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함수의 증가, 감소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증가를 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감소를 하는지를 알아야 그래프의 모양이 대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증가했다가 내려왔다가 뭐 올라갔다가 이런 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제 먼저 그것부터 확인을 할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는 함수의 증가, 감소를 표현하는 방식이 어떻게 표현했었냐면은 증가하는 함수와 감소하는 상황을 이렇게 봤어요. 증가하는 상황은 어떤 임의의 두 원소에 대해서 x값이 커질수록 함수값도 커지면 점점 잠깐 같아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크거나 같으면 얘는 점점 증가한다 라고 봤었고요. 반대로 감소한다는 걸 표현하는 방식은 x값은 커질수록 오히려 함수값은 점점 등호 뺄게. 헷갈리니까 너네가. 점점 작아진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 함수는 점점 작아지고 있구나, 감소하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그냥 함수의 정의를 이용한 거고요. 우리는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건 도함수죠. 미분계수나 이런 f'x 도함수를 이용해서 우리는 이제 표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도함수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선생님이 우리 도함수, 미분계수를 설명할 때 간단하게 설명을 했었어요. 미분계수의 다른 말은 순간 변화율이라고 했죠. 어떤 점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걸 기하적 의미로 해석을 하면 접선의 기울기다 라고 보기로 했었어.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그래프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야. 이렇게 그래프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그래프가 증가를 하고 있어 봐. 그래프가 점점 올라가면 순간 변화율들,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는 양수일까 음수일까? 양수여야겠지. 봐봐, 그래프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점에서 순간 변화율은 내려갈 수 있어? 음수로? 이거 말이 안 되잖아. 뭐 X자를 그릴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면 접선의 기울기도 같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판단을 할 거냐. 함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는 바로 도함수 f'x가 0보다 큰 상황일 땐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f'x가 만약에 증가하고 있는 구간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f'x가 0보다 큰 구간을 구하면 돼. 근데 거기에 그냥 0보다 크다가 아니라 우리는 등호까지 붙여줘도 돼요. 왜냐면은 는 0은 이렇게 평평한 상태죠. 평평한 상태는 증가도 아니고 감소도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다른 상황을 말하면 증가하는 상황이기도 하고 감소하는 상황이기도 해요. 왜냐면 그래프의 모양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잠깐 올라가고 있었어. 근데 올라가다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 봐. 그럼 이거 여기에서 감소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니죠. 그냥 앞, 뒤로 증가하고 있었으면 계속 그냥 증가하는 함수야? 라고 부르잖아. 그래서 순간적으로 한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것도 만약에 앞, 뒤로 봤을 때 증가하고 있는 상황 사이에 있는 거면 그냥 얘도 증가한다라고 판단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증가하는 상황은, 이 증가하고 있는 구간은 바로 f'x가 0 이상인 구간은 바로 증가하고 있는 구간이다 라고 보겠다는 거야. 그럼 반대로 감소하는 상황은 그래프가 점점 내려갈 거야.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접선의 기울기가 올라갈 수 있어? 아니지. 그래프가 내려가고 있으면 접선의 기울기도 같이 내려가야겠죠?
그래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은 바로 F'X, 즉 접선의 기울기가 0 이하로 나타나는 구간은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계속 감소하는 거야 라고 보겠다는 거죠. 어떻게 보는 건지 알겠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 증가 감소를 이제 도함수로 확인을 했어. 그러면 함수를 그리다 보면은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그래프들이 그려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즉 증가하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이런 게 증가 감소가 바뀌면서 생기는 값들이 있어요. 그 값들에 대해서 볼 건데 그걸 우리는 바로 극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극값은요, 얘들아, 극한값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 극한값은 리미트 값이죠. 얘는 리미트랑은 전혀 상관없어. 용어가 그 하나 빠졌는데 아다르 워달라요. 완전 상관이 없는 애야, 그냥. 이제 극한값은 전혀 생각 안 해버려도 돼. 극값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 북극 남극 할 때 그 생각하면 돼요. 뭐냐면 제일 끝에 있는 애들, 제일 꼭대기, 제일 아래쪽에 있는 아이들, 이걸 말하는 게 극값이야. 그러면은 이게 언제 생기는 거냐면요, 자, 극값의 정의는 바로 이런 거예요. 함수의 그래프에서 증가 감소가 바뀌는 구간인 거야. 무슨 말이냐면, 자, 그래프가 만약에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 점 보면 증가하다가 내려가 버리죠. 감소하죠. 그럼 여기도 극값이야. 감소하다가 올라가죠. 그럼 여기도 극값이야. 증가하다가 감소하니까 여기 극값이야. 그러니까 이런 값들이라는 거예요. 그래프를 보면은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혹은 내려오다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제일 위쪽 혹은 제일 아래쪽 있죠. 얘네들이 극값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가나요? 그러면 이 극값에는 우리가 두 종류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극대값이 있고요. 또는 뭐지, 그냥 선생님은 그냥 극대라고 읽어요. 두 번째는 극소값이 있어요. 얘는 이제 극소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러한 극대값과 극소값은 도대체 뭐냐? 자, 한자만 잘 생각해봐. 극대예요. 대는 큰 대자를 써. 그 말은 제일 큰 걸 찾는 거겠어? 제일 작은 걸 찾는 거겠어? 그치, 큰 거 찾는 거야. 극소는 한자로 작을 소자야. 제일 작은 거 찾겠다는 거야. 이해가요? 그러면 극대는 뭐냐면은 그래프가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는 구간인 바로 극대라고 부르고, 그 순간의 y값을 그냥 극대값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러면 그래프의 모양을 보면 이런 거예요. 올라가다가 내려가면 여기가 바로 극대라고. 그래서 이거의 y값이 극대값이야. 근데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 이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봐봐. 아까 선생님이 극값은 리미트랑 전혀 상관없다 했죠. 그러니까 얘도 미분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애야, 얘는. 우리 미분 가능한 건요, 뾰족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극대는 상관이 없다고. 이건 뾰족점에서도 나타나요. 뭐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뾰족할 수도 있잖아. 그죠? 이러면 이거 미분 불가능한 거니까 극대값 아닌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극대값은 미분이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프가 그냥 올라갔다가 내려갔네? 그럼 얘도 극대값이야. 그러니까 그래프를 이제 막 엄청 복잡한 그래프를 그려주고, 다음 중 여기서 극대값이 몇 개인지 찾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그래프 꼭 어떻게 찾냐? 그래프가 볼록한 것만 찾아. 그럼 개수가 꼭 모자라. 나한테 와서 물어봐. 쌤, 난 다 찾았는데요, 개수가 모자라요. 그럼 보면은 뾰족한 거 다 빼놨어. 뾰족한 거 빼면 안 돼. 극대값 찾으세요 하면 그건 미분이랑 상관이 없어요. 그래프 뾰족한 거 빼라는 소리가 아니야. 알겠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면 극소도 똑같은 의미겠죠? 다만 반대야. 어디서 어디로 바뀌어야 돼, 이번에? 감소에서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면 극소예요. 그래프가. 그럼 그래프의 모양만 보면은 이렇게 아래로 블록해서 여기 내려오다가 올라가게 생긴 여기 부분, 여기가 극소. 이거의 y값이 극소값. 또는 그래프가 만약에 뾰족해 이렇게 나와 있어. 여기도 극소라고 말할 수 있다고. 내려오다가 올라갔으니까. 이런 점들. 이렇게 우리는 극대극소를 찾는 거야. 그런데 자, 그럼 이거는 직접 그래프를 그려봐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당장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이 그래프들을 이제 어떻게 확인을 할 거냐? 우리는 미분계수 값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방금 선생님이 옆에 했죠. 증가는 F' 값이 양수인 거고 감소하는 건 F' 음수일 때였어요. 그러면 극대값은 언제 생기는 거냐면 바로 F'이 증가해서 감소로 바뀐다는 건 F'의 부호로 봤을 때는 증가하는 건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F'의 그래프, 도함수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부호가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바뀌는 구간이 극대값인 거야. 또 극소값은 도함수의 부호로 확인해보면 감소에다가 증가로 바뀌니까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바뀌게 되는 그 구간 한 번 있겠죠, 점. 그 점이 극소값이 생기는 구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역시나 이 극값을 찾는 것도 도함수의 부호가 언제 바뀌는지를 찾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증가감소의 핵심은 바로 이 도함수의 부호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오늘 이제 우리가 할 내용이에요. 이해가나요? 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112쪽에 개념 체크부터 한번 차근차근 볼게요.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의 증가 감소를 조사하래.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증가를 했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감소를 하는지를 확인을 하래요. 그거는 우리 방금 말했죠. 도함수의 부호 확인하기로 했지. 도함수 먼저 구할 거야. f'x는 3x제곱 마이너스 6x라고. 그러면 자, 얘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는 인수분해 해보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프가 0부터 2까지야. 그럼 0보다 작은 부분에서 함수값이 플러스였죠. 그죠? 그러다가 0과 2 사이에선 마이너스죠. 그리고 2보다 크면 플러스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프가 쭉 오다가 0까지는 증가야. 값이 플러스였으니까. 도함수가. 그러다가 0부터 2까지는 도함수 값이 마이너스니까 감소를 해요. 이 상황에서. 그러다가 다시 이제 2부터 쭉 얘는 도함수 값이 플러스니까 여기는 열린 구간은 기울써야죠. 얘는 증가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증가감소 조사하세요 라고 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구간이 증가하는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구간이 감소하는지 구간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이해가나요? 이렇게. 자, 그러면 대표 유형 34번 볼게요. 다음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조사하세요 라고 했어요. 1번 fx는 마이너스 x세제곱 더하기 6x제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4. 역시나 f' 구할 거예요. 미분하면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9라고 나와요. 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인수분해부터 해볼 거야.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니까 x가 1과 3에서 x축과 만나요. 그럼 그래프 모양 대략 보여주면은 최고차항에서 음수니까 위로 볼록해야겠죠. 그래프를 위로 볼록하게 하나 그려놓고 1과 3에서 만났어요. 그럼 1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함수값이 지금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였다가 1과 3 사이에서 플러스 올라왔죠. 그리고 다시 마이너스야. 그러면
음의 무한대부터 1까지는 감소를 하다가 1부터 3까지는 다시 증가를 하고, 그리고 3부터는 다시 또 감소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가요? 그러면 우리 한번 응용할게요. 언제 그럼 극대가 언제가 극소냐? 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어요. 그 말은 내려오다가 올라간다 했죠? 그럼 이 1에서 생기는 게, 즉 F1은 극소값인 거야. 내려가다가 올라갔으니까, 감소하다 증가했으니까. 그럼 반대로 3에서는 오히려 증가하다 감소를 하죠. 그러면 바로 F3이 극대가 생기는, 즉 F3은 극대값이다. 이렇게 읽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는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도함수 그래프 확인해야 돼요. 도함수 그래프는 그릴 줄 알아야 해. 알겠어요? 다음 2번 볼게요.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더하기 12x 마이너스 1이야. 자, 얘는 미분하면 f'x는 3x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12예요. 인수분해 해보면 얘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으로 돼요. 이거는 그래프가 x축에서 그냥 접하는 그래프가 생기죠. 2에서. 그럼 2를 기준으로 앞, 뒤가 그냥 싹 다 플러스예요. 그럼 이거는 그래프가 계속 뭐 하기만 하는 거야? 증가만 하고 있는 거야. 전체에서. 그래서 실수 전체에서 증가한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극대값이나 극소값, 즉 극값이 있을까 없을까? 그쵸, 없어요. 극값이 있으려면 부호가 바뀌는 게 생겨야 돼. 왜냐면 올라갔다 내려간다든지 내려갔다 올라간다든지, 그러니까 플러스였다 마이너스 혹은 마이너스 플러스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걔는 계속 올라가기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럴 땐 극값이 없다라는 거죠. 알겠나요?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다음 대표 요약 35번. 다음을 구하시오. 1번 fx는 지금 식이 x세제곱 마이너스 2ax제곱 플러스 a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도록 이래요. 그러니까 방금 이런 상황 만들라는 거야. 그래프가 싹 다 플러스인 경우. 그러면 도함수 먼저 구해보면 f'x는 3x제곱 마이너스 4ax 더하기 a인데, 실수 전체에서 증가를 하려면 그래프가 다 0 이상이어야 한다는 거겠죠? 얘가 식이 실수 전체에서 항상 0 이상이 되게 만들려면 우리 뭘로 판단해요?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죠? 떠 있어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 판별식 D 짝수 공식 쓸게요. 4a제곱 마이너스 3a가 0 이하이다. 그러기 때문에 a의 범위는 0 이상 4분의 3 이하다 라고 2차 부등식 풀어주면 되겠네요. 됐나요? 2번. 자,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4가 구간 0부터 3 사이에서 감소하도록 이래요. 자, 그럼 역시나 미분 한번 해볼게요. f'x는 3x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a인데, 자, 이거의 해가 0부터 3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가 음수인 구간 중간에 어딘가 0부터 3이 있는 거야, 그냥.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럼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아래로 블록으로 그려질 텐데, 0부터 3은 어디 있어야 한다고? 음수인 구간. 여기서부터 여기 어딘가 이렇게 있어야 한다고. 0부터 3이.
그래야지 0부터 3은 계속 마이너스니까 감소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 말은 이 말은 무슨 말이야? F'0도 음수로 나와야 되고, 물론 0 이하로 나오면 돼요. F'3에서도 0 이하로 나오면 어쨌든 계속 마이너스니까 감소하는 상황으로 만들 수 있겠죠? 이거 두 개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 구하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럼 F'0은 A니까 얘는 A가 0 이하여야 한다 라고 한 거고, F'3은 A 플러스 몇이지? A 마이너스 9라고 나오겠네요. A 마이너스 9가 0 이하여야 되니까 실질적인 건 뭐만 하면 돼요? 얘만 0 이하면 되겠지. 공통범위 찾아야 되니까. 따라서 A가 0 이하면 0부터 3 내에서는 다 0 이하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뭘 확인하던지 간에 도함수 그래프는 자꾸 그려보는 연습해야겠죠? 그리는 거 어렵지 않잖아. 2차 함수 그래프예요. 다음. 자, 그러면 대표 유형 36번 볼게요. 자, 함수 fx는 지금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 20을 갖고래요. 자, 이 말에 숨어있는 두 가지 정보를 알려줄게, 얘들아. 먼저 극대값이죠. 극대값은 함수값이라 했지. 그래서 이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 20을 갖는다 라는 말의 의미는요, 일단 첫 번째 기본적으로 f-1은 20이다 이거 알려준 거야.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언제 극대가 생기냐라는 건데, 극대가 생기려면 도함수의 부호가 바뀔 때 생긴다 했죠. 근데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면 중간에 꼭 몇이 한 번은 지나야 돼? 0을 지나야 돼. 우리 지금 보면은 극값이 생기는 지워버렸냐? 지워버렸네? 극값이 생기는 건요, 도함수 그래프를 그렸을 때 부호가 바뀌는 중간에 생겼죠. 근데 그 부호가 바뀐다는 건 그 순간 0인 거야, 도함수 값은. 이해 가요? 이 극대값을 갖는다는 건 한 가지 더 있다는 거죠. f'-1이 0이다 라는 말도 알려준 거야. 그러니까 딱 한 줄짜리 말에 사실 두 가지씩이 숨어 있는 거예요. 찾아내야겠죠? 그러면 x는 3에서 극소값을 갖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x는 3에서 극소값을 갖는다는 건 일단 함수값은 내가 뭔지 모르겠어. 하지만 f'3이 0이 나와야 한다라는 건 알고 있겠죠? 즉 우리가 한 가지 명제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 명제예요. 뭐냐면은, 자, x는 a에서 그러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 미분 가능한 함수 fx라고 하면은, 만약에 x는 a에서 극값을 갖는다라고 해요. x는 a에서 극값을 갖는다라는 말은 사실상 f'a가 0이다라는 걸 알려준 거랑 같다라는 거예요. 이 명제를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 미분할게요. f'x는 3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예요. 그럼 먼저 f'-1이랑 f'3 대입해서 0 나오게 하는 a, b 먼저 구할 수 있겠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요. 전개식 만들어도 돼요. 우리는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0이 나오고 3을 넣었을 때 0이 나온다는 건 얘는 인수분해를 하면 뭔지 몰라도
이렇게 나와야 한다라는 거 이제 식 쓸 수 있잖아. 해놓고 전개해도 돼요. 그러면 얘랑 같아지려면 따라서 A는 얘는 전개식 쓰면 마이너스 6x니까 A는 마이너스 3. 상수항은 마이너스 9 나오겠네요. A, B 먼저 구했어요? A, B 구하고 마지막 C 하나 구하면 돼요. 왜? 아직 우리가 안 쓴 정보 F-1이 20이다 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거 이용하면 마지막 C까지 구할 수 있어 없어? 있겠죠. 그래서 A, B, C 구하면 문제에서 fx의 극소값을 구하래요. 그럼 지금 누구 구하라는 소리야? 몇 구하라는 소리예요? F3 구하라는 소리겠죠. 그럼 지금 A, B, C 구했으니까 F3 마지막 대입해서 구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제부터 그냥 덧셈, 뺄셈, 곱셈, 계산 문제. 알겠죠? 근데 이거 하려면 식 정말 차근차근 다 써놔야겠죠? 여기 썼다 저기 썼다 뒤죽박죽 써버리면 내가 지금 뭘 구하고 있는지 알아 몰라? 몰라. 문제에 나와 있는 힌트들 이렇게 정보 써놔야 해요. 알겠죠? 다음 오늘 여기 대표 유형 37번까지만 할게요. 이거 연습해 오면 이제 우리가 그 다음부터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할 거야. 다음 주에. 자, 대표 유형 37번. 사차함수 fx의 도함수 그래프를 지금 알려줬어요.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얘들아 도함수의 그래프예요. 도함수의 그래프를 볼 때의 특징은 증가함수를 봐야 돼? 부호가 바뀌는 걸 봐야 돼? 도함수 그래프 볼 때는 누굴 봐야 돼? 오르락 내리락 바뀌는 걸 보는 거야? 부호가 바뀌는 걸 보는 거야? 부호가 바뀌는 걸 보는 거야? 우리 지금 계속 부호 바뀌는 거 봤잖아요. 도함수는 부호 바뀌는 게 핵심이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 도함수에선 원래 그래프에서 증가함수가 바뀌는 거고 도함수는 부호가 바뀌는 걸 우리는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럼 지금 문제에서 언제 극대값을 갖냐고 물어봤어요. 극대값은 도함수 부호가 뭐에서 뭐로 바뀔 때 생긴다 했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뀔 때.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내려가려면 도함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거 찾으라고요. 그럼 그래프를 봤을 때 여기는 마이너스였다가 여기서 플러스였다가 여기 마이너스였다가 여기 플러스야. 이거 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거 별로 의미 없다고. 도함수 그래프에서는. 만약에 이 그래프가 fx 그래프였으면 오르락 내리락이 중요하죠. 그때는 부호 바뀌는 게 뭐가 중요해? 그건 해인데 그냥. 이해가요? 어떤 그래프가 나왔느냐에 따라서 내가 뭘 봐야 되는지가 바뀌어요 얘들아. 알겠죠? 그러면 우리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바로 이 C가 극대값을 갖는 구간이다 라는 거죠. 그럼 오히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이 A는 뭐겠어? 극소. 또 여기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얘가 뭐라고? 극소. 그러니까 B, D는 아무것도 아니야. B, D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함정이야. 알겠어요? 문제에서 극대값을 간다 했더니 진짜 이거 그래프의 극대값 이런 거 찾고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거 함정이야. 알겠어요? 그거 함정 노리려고 일부러 이런 문제 내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 정확하게 봐야죠. 여기 프라임이 붙어 있나 안 붙어 있나. 학교 시험에서 꼭 나한테 나중에 시험 끝나고 찾아와서 막 이제 변명을 하죠. 그때부터. 근데 저 이거 했는데 했어요. 꼭 하나 중에 쌤 이거 F 프라임이었는데 FX라고 잘못 봤어요. 하지 마세요. 알겠죠? 잘 봐. 우리 눈 시력 좋잖아 다들. 점 붙어있나 안 붙어있나 확인할 수 있잖아. 잘 보세요. 점이 붙어있으면 부호 바뀌는 거 신경 쓰면 된다고요. 알겠죠?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숙제는 119쪽까지 해오시면 됩니다.